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기는 무토 다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천간이 됩니다. 무토와 같이 오행으로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되는 것이고, 역시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무토 또한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역시 토라고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거,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이라고 보는 것인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동물 같은 것, 그리고 고등생물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도 이 토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삭막해도 되지 않고요, 얼어도 되지 않고, 언다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되는 것이고, 너무 뜨거워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열토라고 해서 사막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온도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습기도 있어야지만 토라고 하는 것이 옥토라고 하죠. 옥토, 문전옥답이라는 말도 있듯이 땅이 거름지고 이런 사람 유기물들이 있어야지만 토를 토대로 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거름기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고 하는 것, 온도라고 하는 것, 즉 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불의 개념이죠. 열기.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즉 수화 기제가 되어야지만 토가 좋은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가 얼지 않기 위해서는 양화인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수인 개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를 갖다 온토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오토가 아니라 온토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병화는 하늘 떠 있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정화에 비해서, 정화도 물론 화라서 땅을 온토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일러 같은 거죠. 돈 주고 기름을 사거나 해가지고 일부러 난방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태양이 뜨게 되면 저절로 따뜻해지지만, 기름 보일러라든가 석탄 보일러를 켰을 때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힘들게 그 연료를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을 쓸 때는 물론 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 생육을 위해서 쓰는 화는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를 쓸 때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절로 땅을 윤토시켜 주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 강우수와 같아서 일부러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물을 갖다 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화 임수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병화개수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태양이 비춰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기토가 수와 화를 쓸 때는 공이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무토이고 왕토가 되기 때문에 신왕한 경우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토가 원국에서 간목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간목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중 및 월 중에 토왕절 중에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이때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토는 그냥 병화개수로만 잘 배합해 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에 비유를 할 때 전원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정원을 갖고 나오죠. 꽃도 피우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정원과 같은 것,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분토라고 하죠.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하기 때문에 병화개수로서 잘 배합하고, 특히나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필요로 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됩니다. 봄 중에서도 중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이 가장 목의 기운이 영한 봄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중춘이 묘월이 봄을 대표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인묘진 동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 진월은 뭐가 왕하다? 진술충월 중에 하나로서 이건 토왕절이 된다. 단 진월에 예를 들어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토동궁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 동궁이 아니고 동궁이 되겠죠. 화토동 하게 되면은 화토는 같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화생토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수토동궁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토동궁을 취하지 않고 화토동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화가 왕해지면 토가 당연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토가 왕해지면 화가 왕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화가 토를 생하고 화토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과 묘월은 화토가 뭐예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의 묘월은 장생이 되는 것이고, 인월은 장생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욕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가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화는 목의 생주를 받지만 토는 목의 극을 받기 때문에 화토 동궁한다 하더라도 화는 왕하지만 상대적으로 토는 그렇게 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도 일간은 약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도 역시나 또 약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에는 묘목이 정관이었지만, 오늘 기토 같은 경우는 묘목이 좀 더 격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7살 편관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기토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잖아요. 을목. 그래서 기토가 간목을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우량종의 씨앗이라든가 묘종을 본다라고 보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잡초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기본적으로 병화개수로서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묘월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기토에 파종을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또 어떤 분들 관살에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살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얘는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얘를 쓴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리고 일간이 약해지고 관성이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다시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서 그 많은 관성이 일간을
극하지 못하도록 목생화, 화생토에서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이든 이 화를 써서 목생화하고 이 화가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역시나 묘월에 간목 없고 병화까지 얻었는데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기토가 봄에 텃밭이 한절, 봄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만 얻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또 물을 얻어야지만 그 개수가 기토를 갖다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해 준다라고 하죠. 윤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 병화는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병화만 있으면은 한전, 가뭄이 들기 때문에 개수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묘월은 잡초만 무성한 그런 기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간목도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갖출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원국에서 세 가지 모두 갖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은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면 뭐 부가 부족하거나 귀가 부족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부기가 모두 결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묘월의 기토 이렇게 배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이고요.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도 음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목. 그래서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는 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월지 있는 목이 일간 기토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극한다. 일간인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편관이 있을 수 있죠. 편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 정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오늘같이 음대음이라든가 양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성이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관격이 될 것이고요. 또는 칠살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 묘월은 관성인 목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한 중에 어저께는 관왕이죠. 오늘은 살이 왕한 신약 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살중신경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살이 중하고 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몸신자는 나를 뜻해요. 살은 왕한데 중한데 내가 약하다. 신약 몸신자 역시 일간인 나를 뜻하죠. 나는 약한데 살이 왕하다, 같은 뜻이다. 쭉 신약보다 신약하다가 이 사주 오늘의 명식의 하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신약한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일간을 돕는 것,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한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오히려 인성을 얻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화가 되는 것인데,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묘월은 을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을목은 뭐와 같다? 잡초와 같다. 기토 입장에서 잡초만 무성한 텃밭은 텃밭으로서의 용도가 없죠. 별도로 간목이라고 하는 봄의 우량종의 씨앗 또는 아주 좋은 묘종을 얻어서 묘월에 파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파종만 안 했는데 물을 안 줄 수 없죠. 물을 이렇게 줘야지만 파종한 씨앗이 발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 요거는 칠살, 요거는 편관, 정관, 관사론잡이다? 아닙니다. 일간 약함은 관사론잡을 논하지 않고 그냥 원한 대로 살중신경 또는 신약살왕이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인성이 더욱 필요해지는 국세가 된다. 일지에도 얘는 다시 묘목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연한 신약 사랑의 대표적인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이걸 정관편과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간이 약해서 정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땅이냐고 흙이냐고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천구리에 나무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토가 감당해낼 여력이 없게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기토를 윤토해주는 역할, 임수라고 하는 것도 기토를 윤토해주는 역할로 봐서 재성이니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리왕에서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있게 되면 이 재성 다시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살태왕해졌다. 역시나 살중신경도 일간이 약해서 문제이지만 제살태왕은 더해서 재성이 다시 또 살을 생각. 살중신경은 나 혼자서 적군 10명을 내가 상대할 때 살중신경인데 제살태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명의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적군을 돕는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살태왕인 것이군요. 그러면 살중신경이 더 어려울까요? 제살태왕이 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제살태왕이 더 일간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을 얻어서 약한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비경급제라도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연간과 월간에 있는 이 수가 뿌리가 없었는데 자수를 얻게 되면 수가 뿌리를 얻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생각나서 좀 설명드리는 것인데 자묘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해서 자묘형이 있으면 사람이 무례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자묘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일단 자묘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라고 하는 것은 자는 뭐예요? 물이죠.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는 목의 제왕지가 되죠. 목의 제왕지. 그래서 제왕과 제왕이 만났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극강한데 극왕한 또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더 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일간이 약해서 목이 필요로 하는데 자묘형이 되면 목이 왕해져서 화를 상해 주니까 이건 좋게 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아서 일간기타가 약해서 많은 목을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자묘형이 되게 되면은 자묘형은 어느 하나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토일간이 목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데 목이 더 왕해지게 되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이 국세가 자묘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것이 아무리 자묘형이고 자미원진이고 인사형이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었을 때 사주 전반적인 틀 안에서 좋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표현해야 되지 사람들이 자묘형이니까 안 좋고 원진이니까 안 좋고 이게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명리를 배울 때 자묘형은 안 좋게만 배웠기 때문에 내지는 인사형은 안 좋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은 좋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충은 좋지 못하다 이런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백호는 나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주에 백호가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사주에 자묘형이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고, 그죠? 저기 또 고신살, 과숙살이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건데, 명칭을 듣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형이 돼서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형이 돼서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국을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우리 사회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내가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죠. 명리를 내가 굉장히 잘하는데 명리를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묘형이 막 어떻다 좋다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죠. 그냥 똑같습니다. 대학 교수 부동산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기 잘 안 당하죠. 내가 아는 만큼 보는데 왜 사기를 모르니까 당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거짓에 속아서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단어가 너무 흉사, 뭐 백호 대살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사주 전반적인 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약도 있잖아요. 사람이 약도 아플 때 먹는 약은 약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먹는 약은 보다 독이 되는 거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도 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고해져 있는 내 사고방식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는 사고방식. 무조건 이것은 좋은 것이고 무조건 이건 나쁜 것이다. 이 틀을 벗어나야지만 사주 명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건 자묘형은 목이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주, 그리고 재성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뭐다? 제살태양함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갑자시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갑자시는 종살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명 종살격이라고 이렇게 하죠. 종살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을의시도 마찬가지로 해묘한목에 제살이 같이 을목까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저 기토가 뿌리가 없죠. 이거는 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격으로 볼 수 있지만, 축토가 있으면은 이건 같은 종살이라 하더라도 이건 격을 파했다라고 해서 파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면은 병화가 투출돼서 많은 관살을 갖다가 병화가 설계해서 일간을 도와주는데, 이거 병화를 얻었다고 해서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일간 기토는 전혀 힘이 없는데 단순히 인성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만, 부모님한테만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는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그냥 엄지나 같이 공부는 열심히 할 줄 아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라, 밖에 나가서 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하면 좀 진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정묘시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무진시 같은 경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물론 이제 진을 보게 되면 묘월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살이 좀 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뭐 진에 기토가 뿔을 둘 수 있고, 겁재가 있어서 겁재가 뭐 쟁제한다, 이거 쟁제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술을 제해주면 오히려 이건 좋은 겁니다. 묘월에 조후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병인시 그냥 딸랑 병화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토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인중의 병화를 갖다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기토는 병인시를 좋게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기토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무진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 오히려 병진시보다 더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 기사시도 마찬가지로 인성이면서 기토가 사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같은 기토가 수를 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인계수가 진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거는 인계수가 뿌리가 없죠. 이것이 사주가 이제 좀 보면 가뭄 든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순으로 가도 크게 발전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 상태에서 화운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해서 기토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데, 만약에 이 생시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화운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운이 좋으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 금운 가게 되면 정유대운의 묘유충이고요, 병신대운의 인신충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좋지 못한 시절을 노후에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날짜는 아닌 것 같고, 경금이 투출해서 임계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로 뿌리가, 경금도 뿌리가 없고요, 임계수도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겉으로는 머리가 총명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내막에서는 겁이 많고 좀 사람이 어떻다?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시 됐을 때는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수가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극약이죠. 이거 종격도 되지 못합니다. 수로 종할 수도 없고요, 목으로 종할 수도 없고, 목으로 종하려면 여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도 종할 수가 없는 이상 어중떠중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개유시 됐을 때는 묘충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 이상 같은 것, 우울증 같은 것, 내지는 심하면 자폐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생시가 되는데, 이것도 보신 분들 개유시에 태어났는데
사주풀이 이딴 식으로 해놨다고 또 항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생시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생시를 또 사주 명리학자라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택일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